친구 따라 이런저런 자격증도 따고 어학 점수도 올려놨는데 취업 성공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 고민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방이 이렇게 하얀 벽인 것처럼 막막하고 또 어딘가 털어놓을 데도 없다면 고민하지 말고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세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컨설턴트, 또 더빅스터디의 홍성훈 컨설턴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취업문을 두드리는 25세에서 29세 청년들은 비운의 코로나 세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채용문도 닫히고 아르바이트 기회도 많이 줄어들면서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20대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네. 진짜 많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두 분의 밝고 희망찬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차쌤부터 네, 글쎄 뭐 주시죠. 아무리 밝게 하려고 해도 밝게 네. 지내지지 않을 만큼 올 봄은 참 힘드셨죠. 근데 여름 시즌을 시기로 조금씩 채용 공고들은 늘어나고 있고 또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98년부터 취업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요즘 뭐 여러 영상 채널 등을 통해서도 본다면 과거 이전부터 계속 어려웠다 하는데 물론 요즘만큼 어려웠던 적은 없었겠죠. 좌우지간 취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언젠가 또 해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 반장님도 희망의 메시지 하나. 네, 앞서 차 코치님 말씀처럼 하반기는 분명 상반기보다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상반기에 너무 힘들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취업이 안 될 것인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반기를 대비해서 힘 좀 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자체도 어렵지만 좀 혼자라는 그런 외로운 감정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좀 이러한 고민을 누가 알아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혼자만 취업과의 싸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투데이 잡스 시즌2 잡다방에 여러분들 힘든 그런 사연들, 고민들이 있다면 주저없이 올려주시고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함께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해볼까요? 어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취준생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예, 자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취업 고민 있으신 취준생 여러분들 어떻게 좀 사연 신청하면 되는지 박서연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이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시즌2 그리고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더빅스쿨에서 함께합니다. 매주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취업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취업대학교 들어가서 신청하시거나 더빅스쿨의 취업상담소 스펙 고민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디 여름님이 더빅스쿨에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스펙 내역서 살펴보겠습니다. 4년제 어문 계열을 전공하셨고 경영학을 복전하셨네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900점, 오픽, IH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밖에 자격증은 커말 2급 가지고 계십니다. 경력상은 없으시고 수상 경력은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밖에 대외 활동은 대기업 서포터즈 활동을 하셨고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과 입사 희망, 회사 직무는 쓰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안녕하세요. 사기업 유통 영업 직무 쪽 목표로 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아직 인턴 경력상이 없는데 공기업의 체험형 인턴을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방학 기간을 포함해서 4개월 정도 근무하는 곳에 지원을 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특히 현재 졸업반으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공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인턴을 더 알아보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님의 사연 함께 하셨는데 사기업 유통 영업 쪽을 희망하고 계시네요. 우선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들어볼게요. 홍 관장님. 네, 뭐 유통업, 지금 뭐 편의점,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의 영업관리직을 희망하시는 거라면은 이분은 지금 스펙으로도 일단 취업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좀 외국인 고객이 많이 오시는 곳이라면은 좀 어학적인 역량을 볼 수도 있겠으나 이분의 점수를 봤었을 때 어학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런 어학 쪽에 진짜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분은 뭐 해외 영업 이런 쪽을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통이나 물류 자격증 혹은 실제 희망하는 산업에서의 인턴 경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지금 이제 7월 뭐 상반기가 막 끝났다고는 하지만 사실 하반기 시작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어떤 뭐 자격증이라든지 인턴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갖춰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그거는 시간이 날 때 갖추시고 지금 하반기 남은 기간 안에 전형별 대비를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통업의 영업 관리, 이 영업 쪽의 직무라고 한다면은 내가 실제로 어떤 걸 판다기보다는 그러한 뭐 유통업 채널들의 점주 그리고 협력 업체들의 뭐 판매 직원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러한 서로 다른 의견 혹은 어떠한 다양한 사람들이 이끌면서 내가 성과를 냈었던 이런 경험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이 뭐 공모전의 최우수상 그리고 대기업의 서포터즈 경험이 있으신데 여기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면서 설득하고 어떤 역할들을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잘 정리하셔가지고 나의 강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형별 대비에 바로 집중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차쌤은요? 네, 일단은 이분의 경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신가입니다. 사람마다 양질의 일자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같은 노동 대비 누구보다 더 연봉을 높게 받는 걸 선호하시겠죠. 또 다른 분의 양질의 일자리는 내가 좀 일은 적게 하고 뭐 연봉은 적게 받더라도 적당히 나의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뭐 그런 쪽을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이분이 현재로선 앞서 혼반장님 말씀처럼 유통업, 편의점, 뭐 여러 업종들 주로 유통 소비재 기업들로의 추천을 주셨는데요. 네, 그런 곳들은 사실 같은 노동 대비, 즉 제조업 기반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 대비 연봉의 페이 밴드가 조금 낮은 편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좀 분명히 하셔서 어차피 채용이 많지 않을 제조 쪽의 영업 관리보단 유통 소비재 기업의 영업 관리를 타깃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을 안 드린 기업들이지만 식자재 유통 기업들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 되게 견적을 받고 입찰 수주 활동을 하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문서, OA 활용을 하는 능력 등도 같이 요구되니까 이에 맞게 준비될, 즉 지원하려는 부문과 직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스펙들이 아주 작게나마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뭐 유통업에 관심을 갖는 지원자분들이 워낙 많은데 사실 유통업 하면 차쌤이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저희가 우리 유통업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네. 한마디 좀 유념할 것 좀 말해주세요. 예,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관심이 많은 강사, 차재원 강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유통에서 말하는 영업이 판매의 성격만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고객님, 이거 한번 구매해 보세요. 네, 영업의 한 갈래에 소속된 판매의 성격일 텐데요. 해당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재고라든지 혹은 판매가 잘 촉진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행위까지 뭉뚱그려 아우려 유통 소비재 기업들에서 말하는 영업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마트라든지 특정한 지점, 대리점, 어떤 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영업의 성격을 좀 익숙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단순히 소통을 잘한다, 내가 사람이 좋다 라는 이런 일반론적인 정성적인 이야기보단 본인의 과거 경험을 한번 잘 기억해내시면서 일정 부분 내가 영업관리자의 성격에 맞는 역할, 이를테면 수치 분석을 할 줄 안다, 여러 업무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올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들, 과거의 에피소드들, 뭐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이제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일정 부분 고학년 때 경험 중심으로 같이 정리를 해나가신다면 근거 있는 예비 영업관리자의 모습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름님의 지금 고민이 사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한데 공기업 체험형 인턴을 해도 될까? 이걸 좀 필요할까? 이런 게 고민이라고 하세요. 홍 반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뭐 사기업에 바라는 직무, 바라는 산업에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긴 하지만 사실 사기업에서는 인턴 채용도 그렇게 막 티오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가 많은 공공기관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기회가 온다면 공공기관의 인턴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인턴이 비록 내가 바라는 산업이나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체계적인 조직 생활을 경험해 보았는가 아닌가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인턴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가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퇴사율이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입사원들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인턴 경험을 하신다면은 학부생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뭐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만 하신 것보다는 훨씬 체계적인 조직 생활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어떤 뭐 학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분이 만약에 지방에 그런
지방의 대학을 나오셨다라고 한다면은 공공기관에 있어서 지역 인재로서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의 지원 동기를 만들 법한 그러한 요소로서 인턴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희망하는 산업과 직무를 우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다시 강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유통업 취업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분의 로열티라든지 아니면 뭐 인사이트나 통찰력 이런 뭐 지원 동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만들 수 있을까 딱히 지금 이 스펙만으로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산업 직무 관련된 인턴과 아르바이트 기회를 좀 더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 코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 사연을 보면 방학 기간 포함하여 4개월 정도 근무하는 게 고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고민이라는 건 그만큼 본인이 포기해야 될 기회비용의 성격에 뭔가가 있다라는 건데요. 하반기 지원에 대한 어떤 아쉬움, 노침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신다라면 저는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 의사결정에 맞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분의 상황에서는 사실 4개월 인턴 하셔도 좋고 4개월 인턴 지원보단 정시 지원 하셔도 저는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본인이 그토록 인턴을 원하시면 하세요. 응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지원하고 싶다? 네, 하세요. 네, 응원합니다. 둘 다 맞는 의사결정인데 본인이 한쪽 귀로 또 다른 쪽 귀로 여러 정보들을 동시에 듣다 보면 본인이 좀 혼동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벼랑간 자격증을 따겠다라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시고 굉장히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고민들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맞는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공기업 인턴만 알아보지 마시고 사기업 인턴도 함께 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회비용을 좀 잘 고려해봐라 라고 말해 주셨는데, 아까 홍쌤이 이 아이디 여름님이 지방대 학생일 경우에는 공공기관도 좀 고려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어떤 곳을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필기를 가장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뭐 이분의 강점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어학과 전공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학을 내가 진짜 외국어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그런 역량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어학적 역량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등의 공공기관으로 이분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공에 있어서 만약에 강점이 있다, 경영학 전공에 대해서 내가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경영 전공 필기를 실시하는 그런 공공기관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수자공사,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워너비 기업이 되는 그런 금융공기업 이런 곳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방대 학생으로서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월한 루트는 지역 인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졸업한 그런 지역 대학으로서 지역으로 본사가 이전한 그런 공공기관들을 우선해서 타겟팅 하신다면은 다른 공공기관을 준비를 할 때보다 보다 수월하게 효과를 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홍쌤의 추천 공공기관까지 들어봤고요. 끝으로 아이디 여름님에게 두 분의 조언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차 코치님부터요. 네. 일단 이분이 대기업 서포터즈를 하셨다고 했죠. 어떤 기업의 어떤 산업에 속한 어떤 기업의 서포터즈인지에 따라서 그 해당 산업과 기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원합니다라는 지원 동기의 초반 두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경험이니까요. 꼭 이 서포터즈 경험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 홍 반장님께서 전공 강점 기반의 여러 공공기관들을 추천해 주신 곳들 중에 지역난방공사 같은 곳들은 추후에 전형 중에 면접 전형에 특이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인바스켓 면접과 같이 실제 실무에 가깝게 업무 상황을 부여해주고 그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이나 실무를 잘 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면접 형태들도 존재하니까요. 본인의 강점과 약점 잘 가늠하셔서 효과적이고 어떤 전략적인 지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 반장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유통영업 쪽 관심을 가지시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이쪽만 지원해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실제 취업 준비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라도 어떤 면접 스킬이라든지 어떤 필기에 대한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특정한 경험치가 어느 정도 써야 되는데 많은 곳을 지원하시면서 나의 다른 가능성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도 더 잘 갈 수 있는 그런 숙련된 그런 취업준비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디 SJ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더빅스쿨에 남겨주신 사연 지금 한번 스펙 먼저 알아볼게요. 네. 수도권대학 4년제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경영학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또 토익도 850점 받으셨는데 수상 경력으로는 영어 토론 대회 팀 부분 대상 받으셨고 또 외국인 문화교류 동아리 활동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좀 길게 남겨주셨는데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을 준비하고 싶은데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현재 토익은 이수했고 또 이번 방학 때 다시 토플을 따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또한 회화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따로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생활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턴이나 경력도 따로 준비한 적이 없는데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인턴을 해도 괜찮을까요? 외국계 기업 인턴은 자주 공고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라고 해주셨어요.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외국계 기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좀 평가 먼저 해주시죠. 일단 뭐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분이 3학년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대졸 구직자 대비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보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사항은 되지 않는데요. 다만 제가 좀 의문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한테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외국계 기업을 희망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분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을 희망한다는 그런 학생들을 만날 때도 항상 왜 외국계 기업을 희망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일단 외국계 기업은 국내 기업 대비해서 채용 기호가 극히 한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정된 분야로 굳이 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외국계 기업의 어떤 유연한 문화 혹은 워라밸 이런 쪽을 동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나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그 무대를 희망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어떤 좀 환상, 그런 어떤 선입견이죠. 죄송합니다. 그런 선입견 등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깨시고, 그러한 외국계 기업의 어떤 문화, 내가 좀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들을 국내 기업 중에서도 충분히 찾아보면은 만족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이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 아니라 어떤 국내의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사기업으로도 충분히 지원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분의 좀 직업관에 대해서 저는 보다 많이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네, 차코치님도 평가해 주시죠. 예, 뭐 제가 평가를 뭐 이렇게 할 그 단계는 아직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몸을 사리는지 모르겠네요. 몸 사리는 게 아니라 3학년이셔서 그런 거고요. 일단 이분이 어떤 어학 자격을 고민하고 계신데 본인이 어떤 특정 영어 교육기관의 선생님으로 되실 게 아니고서야 여기서 더 어학 점수를 확보한다 한들 무엇이 달라질까에 대한 의문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계 기업을 희망한다면 영문 레주메나 유럽식의 CV 그리고 커버레터에 대한 대비가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의 어학 성적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어느 정도 동일하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력서와 커버레터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이 지원자의 진정한 실무에서 필요한 어학 능력이 어느 정도 점철이 되고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특히 외국계 기업들 내부적으로 내부 시스템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특수한 용어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특정 산업마다 또 추구하는 용어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실제 실무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지 세계 뭐 천하제일 영어 대회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학에 대한 갈증은 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네. 토익 점수를 900점 이상 확보하신 이후부터는 일정 부분 실제 커버레터와 영문 레주메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그 안에서 본인의 지원 폭을 넓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토익은 있긴 한데 뭐 방학 때 토플을 따야 되냐. 사실 토플은 유학 갈 때 쓰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가 아니라 한 네. 900 정도를 넘어가면 네. 바로 CV나 커버레터처럼 네.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된다. 네.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 단계에 정말 기초 대비를 한 다음에 기초 뛰어들자. 어차피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실 거 아닙니까? 아직 시간은 길고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가 단계별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외국계 기업 취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 홍 반장님은 또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선입견을 좀 깼으면 좋겠다라고도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 이렇게 외국계 기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좀 어떤 팁을 드리고 싶으세요? 네, 일단 외국계 기업은 사실 요새 국내 기업들도 이제 공채를 점차 축소하고 수시로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외국계 기업은 애초부터 이런 대규모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위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수시로 이런 내가 관심 가지는 기업의 채용 공고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런 수시 채용을 할 때 서류 접수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류 접수 기간이 한 달 뭐 이 정도 진행이 되는 그런 공고들도 심심찮게 보이는데 만약에 이런 채용 공고를 보셨다면은 서류 접수 기간까지 충분히 여유가 있네. 좀 늦게 내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셨다가는
적임자를 찾아서 채용이 마감되는 그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접수 기간이 긴 이런 수시 채용 공고를 본다 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빠르게 지원서 접수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차코치님이 어학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지원 자격에서부터 토익 950점 이상, 뭐 토익 스피킹 레벨 8 이상, 뭐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높은 수준의 어학 점수를 요구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외국계 기업 역시 우리 그 국내 기업의 채용과 마찬가지로 직무 역량과 산업, 직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이제 업무를 할 때 어학적인 요소가 방해가 되지 않을 그런 정도의 그런 어학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지, 외국계 기업 취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학에 너무 목숨을 거실 필요는 없고요. 외국계 기업 취업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을 법한 그런 사이트 3개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티프렌잡, 외국계 채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비즈니스 SNS 플랫폼인 링크드인, 그리고 인턴 채용 공고가 주로 이제 수시로 올라오는 슈퍼루키, 이런 3개의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신다면은 외국계 기업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이게 이어서 TO도 굉장히 작고 사실 수시 채용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 정말 내가 가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분들에게 네. 좀 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서칭에 대한 툴을 알려드린 건 앞서 홍 반장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네. 저는 의사결정적인 측면에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글쎄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관심이 덜한, 관심 없는 산업군을 먼저 좀 찾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국계 공고의 특성상 여러 가지 가능성, 그리고 지원을 내가 해도 될 법한 같은 자세한 가이드, 안내 사항들을 보면서 지원을 좀 두서없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내가 관심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제거하고 나머지 인기 있는 혹은 나에게 있어 좀 최애 산업군을 좀 선택하셔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화장품 뷰티 쪽은 포기 못하겠어. 이렇게 정하시는 것도 있지만 나는 아무래도 게임업계 혹은 IT, 뭐 반도체 외산 장비 업체들은 좀 나랑 안 맞지 않나? 자소서를 써도 에세이를 써도 할 얘기도 없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스킵하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무 선택도 중요할 텐데요. UPS 같은 물류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아고다와 같은 부킹 기업, 각각의 성격이 완전 산업군이 다른 기업들의 CS, 커스터머 서비스 직군도 일정 부분 그 성격이 유형이 다 다릅니다. 챙겨야 될 업무의 범위들도 분명 차이가 존재할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또 외국계 기업 취업을 좀 고민을 할 때 사실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해외 무슨 체류 경험이나 아니면 좀 그쪽에서 교환학생 같은 걸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거든요. 이 점은 좀 필수적이라고 보시는지 홍 쌤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그런 경험 자체가 외국계 취업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경험 자체만으로 봤었을 땐. 왜냐하면은 외국계 기업이 왜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채용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셔야 되는데, 외국에서 사업하며 외국 문화와 시장 등에 대한 이해도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에서 사업하며 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 그래 외국계 기업 취업하기 위해서는 뭐 해외 문화, 뭐 좀 해외에서의 경험도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잘못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없더라도 충분히 외국계 기업 취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뭐 해외 교환학생이라든지 해외 체류 경험을 어떤 해외 영업 쪽을 지원을 할 때나 혹은 글로벌적인 사업을 펼치는 그런 기업들에 지원할 때도 내가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떤 해외 글로벌적인 역량이 있고 해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어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보면 그럼 그런 글로벌 역량이나 아니면 해외 문화에 대한 이해 어떤 것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내가 교환학생이라든지 해외 체류 경험 이런 것들이 나의 강점이다라고 한다면은 두루뭉술하게 이런 글로벌 역량이 있어요, 해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지원자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게 이것이 진짜 이 사람의 강점이구나, 이 직무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정리를 더 세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시장 또 한국 문화를 잘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해외대나 교환학생 갔다 오신 분들이 면접 때 이런 질문들을 흔히 받게 됩니다. 그 본인 해외 인사이트 있고 글로벌인 거 알겠는데 그럼 그 현지 국가에서 취업하시지 왜 우리 회사 와서 취업을 하려고 하세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 그분은 이제 뭐 떨어지시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해외 체류 경험이나 해외대 이력이 있어야만 말이 겹치네요. 외국계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 출신,
토종들의 어떤 저력 그리고 본인의 어떤 어학적인 강점이나 글로벌 마인드를 꼭 굳이 해외 체류 경험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포부와 내용들로 같이 담아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건 아직 3학년이시라는 점인 것 같아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좀 어떻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하면 좋을지 먼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일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었던 어떤 기업을 내가 가야 될까 이런 직업관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충분히 좀 많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떤 인터넷 등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현직자들을 만나서 뭐 질의응답 등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분에게 최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산업에서 일을 하는 것,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도 괜찮고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많은 경험이 쌓일수록 내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구나,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런 것을 업으로 삼는다면 나는 좀 더 행복한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더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런 공부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최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면서 본인의 직업관을 보다 구체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직업관 구체화하자라고 말해주셨는데 네. 차코치님도 좀 따뜻한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차도남이신 것 같은데. 오늘 좀 다르신데요? 네, 글쎄요, 분위기가 달라요. 저는 늘 한결같은 일관된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네. 또 받아주시니까 또 왠지 또 따뜻해져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이분은 산업의 결을 좀 맞추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화장품, 럭셔리 브랜드, 뭐 이런 임의용과 관련된 카테고리의 산업군들로 앞으로 외국계 기업들을 한번 발을 디디시면 거기에 맞게 자신의 커리어가 이어지는 거고요. IT나 반도체 업종으로 시작하시면 테크 산업 중심으로 또 본인의 커리어가 이어질 겁니다. 따라서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나 동향 등도 주기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조언 들으면 특히 와닿지 않으실까 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타임라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청 주신 대로 따뜻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 추석 전까지 언제까지? 추석 전까지 토익 점수를 900점 이상 올려주세요. 하실 수 있죠? 본인 어학이 나쁘진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들은 올 해가 가기 전까지 본인의 영문 레주메나 CV 그리고 커버레터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뭐 서울이나 경기도의 각종 일자리 카페들, 일자리 센터 등에서 무료로 취업 강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혹은 본인에게 맞춤으로 유료로도 혹은 뭐 유료의 어떤 교육기관들을 이용해 보셔도 단기간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에게 맞춤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취업 준비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운 내십시오.